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AMB 피부과 대표원장 이혜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탈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피부과 질환하면은 떠오르는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탈모를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모발은 엄연히 말하면 피부 부속기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탈모 관련한 그 질환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탈모는 완치가 어렵지 않나요? 탈모는 아직까지는 정말 안타깝게도 완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면 악화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머리 숱이라든지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형 탈모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가역적인 탈모 질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 또는 내 두피가 이상하다 그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이게 가역적인 탈모 질환인지 아니면 비가역적인 탈모 질환인지 정확하게 감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비가역과 가역 탈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세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가역적인 탈모,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탈모가 있고, 비가역적인 탈모는 한 번 빠져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탈모증이 있고, 그래서 가역적인 탈모는 대체적으로 원형 탈모증, 유발 요인이 있는 탈모증의 경우는 유발 요인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견인성 탈모증, 발모벽 이런 것들이 있고, 비가역적인 탈모는 대표적인 게 흉터 탈모증이 있어요. 두피에 상처가 나면 거의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땜빵처럼 거기가 흉터 조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발이 안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남성형 탈모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역과 비가역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역과 비가역의 약간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꼭 피부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남성형 탈모를 갖고 있는 남자분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단기간에 모발이 많이 빠졌다 또는 연령대 대비 내가 너무 머리가 많이 벗어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실 샴푸라든지 이런 그 홈케어 제품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현상 유지 정도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반응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홈케어를 해도 계속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탈모가 의심돼서 병원에 오게 되면 우선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우선은 가역적인 탈모 질환인지 비가역적인 탈모 질환인지를 우선 구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남성형 탈모증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양한 그 두피 촬영 장비를 이용을 해서 두피 촬영을 해요. 대체로 뒤통수 모발과 정수리 모발 그리고 앞머리 모발의 사진을 각각 찍어보면, 뒤통수 모발은 사실 남성형 탈모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과 앞머리 부분을 사진을 찍어봤을 때 뒤통수 모발 대비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남성형 탈모로 진단이 돼요. 여자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남성형 탈모 치료의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죠. 뒤통수에 비해서 앞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든지 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죠. 딱 봐도 거울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머리 부분이 뭔가 휑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볼륨감은 있는데 뭔가 저쪽 먼 두피가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오셔서 두피 촬영을 해서 이게 진짜로 탈모인지, 탈모면 실제로 이게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예후 평가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남성형 탈모를 진단받으면 어떤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까? 남자들의 경우는 주로 먹는 탈모약,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그 경구약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낭 주사 치료, 다양한 그 성장인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돼요. 주사 치료만으로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를 뽑아서 하게 되는 PRP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도 같이 동반돼서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게 되죠. 약물 치료 얘기가 나와서 일단 여쭤보면 네. 대표적인 이상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남자들이 굉장히 이러한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것을 굉장히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저는 먹는 약 먹기 싫어요. 아니면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저 혹시 이거 약 먹으면 남자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는 거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기능 이상에 대한 빈도는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약 5% 안쪽이에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될까 말까 한 수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지만 약을 끊으면 또 다시 또 돌아오는 가역적인 부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앞둔 남자 학생, 수험생들 또 뭐 공부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의 사람들인데 남성 탈모증이 있다. 저는 그러면 무조건 그 먹는 탈모약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잡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먹는 거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어느 정도 탈모가 좀 멈췄다 싶으면은 그 중지를 하기도 해요. 그럼 그거 다시 탈모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탈모가 되죠. 그러니까 먹는 탈모약을 먹었을 때는 사실 모발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30% 안쪽이에요. 그냥 먹는 탈모약은 유지요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먹는 탈모약을 먹다가 이게 각각의 어느 정도 그 연령대별로 탈모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딱 왔다 그러면 그때 약을 끊으면 약을 끊는다고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우수수 빠지진 않아요.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그때 끊어도 뭐 무방합니다. 신체 건장한 사람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걱정할 아니에요? 수준은 아니에요. 혹시나 약을 먹었을 때 진짜로 욕구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한 4-5명 정도 되는데 4-5명 정도한테는 제 발기부전 약까지 같이 처방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네,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 혹시 있을까요?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라기보다는 한 몇 년 전에 그 미국 피부과학회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블루저널이라고 하는데 블루저널에서 한 그 임상 데이터 논문이 있어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혈액을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 특정 RPM으로 그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그 줄기세포 성장인자와 같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출을 해서 두피에 다시 그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옛날부터 그 탈모 치료에 이용이 됐는데 실제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임상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러한 그 PRP 치료가 탈모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줬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논문을 보고 제가 하는 이런 그 PRP 치료에 굉장히 확신을 갖게 돼서 더 많이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게 됐어요. PRP 치료는 얼마의 주기로 받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저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2번 그렇게 저는 치료를 하고요. 치료하는 동안에 저희 병원 프로토콜 기준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러한 그 메조세라피라든지 다양한 성장인자가 섞인 이러한 주사 치료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스케줄 사이에 제가 PRP 스케줄을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탈모 치료를 하게 되죠. PRP도 목표가 유지인가요? 모발을 자라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기간이 그럼 얼마 정도 돼요? 보통의 경우 한 6개월 치료하자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끝내고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3개월 더 추가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그 PRP 치료라는 건 계속해서 쭉 받진 않고 그냥 한 번 또는 2번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먹는 약으로 유지요법하고. 네. 탈모도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탈모도 너무나 많이 빠진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족력이 있고 내가 우리 가족에 뭐 명절이나 뭐 설날이나 뭐 추석 때 갔는데 딱 봤을 때 그 어르신들이 다 뭔가가 머리에 뭔가가 없다. 뭔가 이렇게 뭔가 맨질맨질하다. 이러면은 경각심을 갖고
계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앞머리나 뒤통수가 좀 휑해져 보이는 것 같아. 이러면은 먹는 약을 미리부터 먹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